인스타360은 늘 남들이 안 해본 방향으로 카메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웠고 늘 신기했죠. 솔직히 말하면 어딘가는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다음 제품을 또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미친 힘이 있는 브랜드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인스타360 안티그래비티 A1, 이건 단순히 새로운 카메라가 아니라 하늘에서 360도 촬영을 한다는 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미친 제품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드론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360 드론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방향만 찍는 게 아니라 드론을 중심으로 주변 모든 공간을 전부 담아내는 굉장히 신박한 방식의 드론입니다. 기존의 드론은 비행을 할 때 구도가 맞는지, 피사체가 프레임에 들어오는지, 짐벌 각도는 괜찮은지 계속 신경 써야 되며 몇 가지 장면을 찍기 위해 드론을 여러 번 띄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360 드론은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날리고 나중에 뽑아내면 되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샷을 놓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기존 드론은 특정 사물을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피사체가 옆으로 빠지면 그 장면은 그대로 끝나버리는데 360 드론은 일단 모든 방향을 다 담아두기 때문에 편집 단계에서 충분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둘째, 한 번의 비행으로 수많은 컷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는 영상은 같은 원본인데도 정면샷, 측면샷, 오버헤드 느낌, 원하는 방식으로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셋째, 영상이 덜 단조롭고 훨씬 익사이팅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도 시점을 회전시키거나 공중제비를 도는 것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어딘가를 통과할 때 시점을 자유롭게 돌려가면서 전문가 수준? 아니, FPV 고수들도 쉽게 못 만드는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가로, 세로는 물론 원하는 비율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올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촬영부터 해두면 돼요. 원본이 8K 360 영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원하는 해상도, 원하는 화면만 골라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안티그래비티 A1은 촬영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세계 최초의 360 드론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 같아요. 사용해보니까 어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티그래비티 A1은 일반 센서 드론처럼 화질 하나로 승부 보는 드론도 아니고 FPV 드론처럼 비행 자체의 스릴을 극대화한 드론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제품에 열광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날릴 수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49g이라 비행 가능한 곳이라면 닿자마자 바로 날릴 수 있습니다. 단, 대용량 배터리가 포함된 인피니티 번들 구성은 드론 사종 교육 수료가 필요하고요. 물론 이건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비행 방법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다만 막 꺼내서 바로 띄우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짠! 하고 모든 게 갖춰지면 좋았겠지만 이 판을 먼저 빼야 돼요. 드론을 꺼냅니다. 날개 피고 내려놓습니다. 모션 컨트롤러 켜고요. 목에 걸고 여기 밑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목걸이에 연결하고 그냥 이제 고글을 쓰겠습니다. 안경도 벗고. 정말 다행인 건 제가 마이너스 시력으로 눈이 안 좋거든요. 하지만 도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경 쓴 사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고글을 통해 사방을 전부 둘러볼 수 있었고 연결된 기기들의 배터리 상태, 신호 상태, 현재 비행 모드와 속도, 높이, 거리, 촬영 모드 이런 정보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도 있거든요. 메모리 카드를 두고 와도 촬영할 수 있고요. 현재 비행하는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건 목소리까지 녹음이 됩니다. 컨트롤러 버튼을 위로 2번 올려서 시동을 켜주고 한 번 더 길게 위로 올리면 이륙을 해요. 비행 방법도 생각보다 정말 쉬웠습니다. 고글 안에 육각형 모양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컨트롤러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방아쇠만 당겨주면 바로 그것으로 날아가거든요. 비행은 기본적으로 컨트롤러가 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고개를 돌리면 주변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데요. 앞을 안 봐도 괜찮나? 걱정되겠지만 안전을 위해 진행 방향과 다른 쪽을 보고 있을 때는 작은 화면으로 전방이 표시되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글의 왼쪽 버튼을 2번 누르면 흑백이지만 고글 카메라를 통해 전방이 보입니다. 가만히 두고 호버링을 할 때 이럴 때 사용 가능하고요. 나중에 컬러로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루빨리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파를 차단하는 환경, 건물 뒤쪽이나 나무처럼 물리적인 장애물이 많을 경우에는 신호가 급격히 약해지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드론도 동일한 조건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신호가 끊겼다는 경고와 함께 화면이 잠깐 멈추는데 이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TH, Return to Home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
설정된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홈 포인트로 돌아오거든요. 중간에 신호가 다시 잡히면 화면도 보이기 때문에 직접 조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얼마나 멀리 갈까 궁금해서 테스트도 해봤는데 제가 날린 곳이 주거 밀집 환경이다 보니 1km 정도 갔을 때 신호 약함 경고가 뜨더라고요. 전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그냥 다시 돌아왔는데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면 이 상태에서도 쭉 비행을 해서 4km 이상까지 갈 정도로 신호는 잘 잡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드론 자동 복귀 기능을 사용할 때 착륙 지점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홈패드도 함께 사용하면 귀신같이 인식해서 정확하게 착륙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번 날리다 보니 패드를 깔고 비행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이 좀 있는 곳에서는 눈치가 좀 보였어요. 따라서 이렇게 그냥 손에 살짝 걸친 상태에서 날릴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착륙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비행 시간 역시 전 대용량 배터리만 3개 있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몇 번 더 날려봤는데 확실히 재미있었고 신기했고 진짜 또 날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진짜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장소를 하늘 위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구경하는 것 자체가 정말 새로웠고 단순히 드론을 날리는 재미를 떠나서 실제로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VR 환경 소감은 어땠을까요? 우선 첫 번째, 멀미. VR 게임장에서 2시간 정도 놀고 나오면 속이 안 좋을 정도였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날리고 집에 가는 길에 속이 좀 미식거리더라고요. 이 정도인가? 걱정했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멀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비행 중 갑자기 멈추고 시점이 급하게 바뀌고 심지어 패스스루 기능을 켜고 비행 중에 막 걷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멀미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작이 익숙해지고 나서부터 멀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결론은 예민한 분들도 처음 몇 번만 적응하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고글을 벗었을 때 컨트롤러가 정면이 아니라 막 이상한 데가 있어서 찾는 게 어려웠거든요. 이건 여기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이거 모르면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고 상당히 불편하니 꼭 숙지하시고요. 먼저 이건 오해 없이 짚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일반 VR 기기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시야 전체가 360도로 꽉 차는 구조는 아니고 정사각형 형태의 화면 안에서 360도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날려보면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좀 전 얘기한 멀미 얘기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눈이 보는 움직임과 몸이 느끼는 움직임이 어긋날수록 이 멀미가 심해지거든요. 시야 전체가 강제로 움직이는 360 VR 환경은 한 번에 들어오는 이 정보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대 몰입보다는 지속 가능한 몰입을 선택한 VR. 비행을 위해선 지금이 나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 이게 구글에 SD카드를 넣으면 360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완전한 360 환경이 아니었고요. 한 가지 바란다면 감상용 VR 환경, 그러니까 완전한 360 몰입 뷰어도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날렸을 때의 그 짜릿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드론이 재미있는 이유는 단순히 띄워서 조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행 자체를 훨씬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거든요. 스카이지니는 버튼 몇 번만으로 5가지 자동 비행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대상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궤도 비행, 대상을 스쳐 지나가며 시점을 아래로 떨구고 지나간 후에 한 바퀴 휙 돌아가는 직선 라인 비행, 대상을 중심으로 점점 멀어지면서 상승을 하는 비행,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 상승 비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나선형 상승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컨트롤러 버튼 위치가 숙지를 하기 전까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방법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질 수 있고요. C1 버튼을 눌러서 대상을 지정하고 한 번 더 누르면 기능이 시작됩니다. 모드가 실행될 때 비행 방향도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면 C2를 눌러 강제 종료도 가능한데요. 근데 이게 웬만한 건 충돌 방지 센서로 알아서 잘 피해갑니다. 비행이 워낙 쉽다 보니 다리 아래로도 한번 지나가 볼까 싶어서 날려봤는데 M모드와 C모드는 충돌 방지 센서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도 불안하긴 했는데 처음 시도했을 땐 무사히 통과를 했고 두 번째 날릴 때는 갑자기 딱 멈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센서 거리 범위가 좀 넓게 있다 보니 안전을 위해서 멈췄는데 그래도 확실히 본인의 비행 실력을 믿는다면 스피드 모드로 변경을 하고 아니면 설정해서 안전 센서를 끄고 나서 비행을 하면 이런 경고 없이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처음으로 센서를 끄고 좀 과감하게 날려봤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스릴 있고 짜릿하고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래서 FPV에 빠지는 건가? 그렇게 한참을 날리다 보니 초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시도했는데 무사히 통과를 했고, 좋아, 이제 감 잡았으니 제대로 만들어보자 하다가 냅다 쳐박았습니다. 렌즈 당연히 기스 났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A1 드론은 360 렌즈를 자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나당 48,000원이고요. 현재 렌즈는 하나만 있는데 항상 조심하자 싸게 수업료 내고 배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카이 트랙입니다. 비행할 경로를 미리 지정을 해두고 완료를 누르면 해당 트랙이 생성이 되고 시작을 눌러 자동으로 비행을 하는 모드고요. 그렇게 내가 움직일 동선으로 트랙을 만들고 날린 뒤에 걸어가 봤어요. 사이로 통과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너무 빠른데? 저렇게 빠르면 어떻게 따라갑니까? 저 계단도 못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벌써 가버리네.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편집 화면에서 비행 속도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제 딸들한테도 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건네주면 제가 했던 비행 경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맞기는 잘 안 보여. 너무 어린아이라면 시력 좋은 사람에게 맞춘 후 전달해주면 좋습니다. 와, 이렇게 할 때는 엄청 떨어지는 것 같아. 와, 하늘 엄청. 와, 아빠네. 와, 엄청 신기해. 나가고 있네? 뭐지? 하필이면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날려서 오래 즐기진 못했고요. 그래서 다른 날 또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고글을 쓰고 하는 거야. 엄청 멋있지? 운동할 필요까지는 없고. 자, 위로 올라갑니다.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자동으로 착륙해버리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냐면 떨어졌어요. 근데 이날은 바닷가 바로 앞이고 건물 사이여서 바람이 급격하게 강하게 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계속 컨트롤러가 끊겨서 몇 번 시도하다 포기하고 그냥 드론을 직접 들고 뛰었습니다. 하필 해도 짧고 날도 추워서 애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 아쉽더라고요. 아빠 보여? 아빠? 엄마만 보여, 엄마만. 서우 보여? 여기 있어? 없어. 아빠다. 아빠랑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 바깥에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서우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리고 여기 휠을 돌려 시점 회전도 가능합니다. 와, 브라보 되게 잘한다. 오, 잘 돌린다. 마지막으로 딥트랙입니다. 움직이는 자동차는 사물의 트래킹을 걸어두면 드론이 자동으로 따라다니며 비행하는 모드인데요. 트래킹을 걸어둔 상태에서 직접 조종해도 되고 저에게 걸어두고 고글을 벗은 다음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트래킹은 단순히 따라오는 모드도 있었고 주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따라오는 모드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넓은 장소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만약 장애물이 많은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피해갔고, 피했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빙글빙글 돌기는 해도 실제 드론은 무조건 앞만 보고 날아갑니다. 따라서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다 피해 가더라고요. 나무 사이도 휙휙 잘 피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밀집된 장소라든지 나뭇가지가 많다면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 추적 기능에 대한 신뢰도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기서 360 드론의 진가가 나옵니다. 사실 뒤로 걸어가면서 드론을 촬영하다 벤치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일단 날리고 나중에 뽑는다. 딱 어울리는 샷이지 않았나. 아픈 것보단 유튜브 각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밖에도 고글 안에 김이 꼈을 때 빠르게 없애주는 디포그 기능도 있었고, 제가 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김이 좀 꼈거든요. 디포그를 눌러주면 냉각팬이 돌면서 김이 바로 사라지네요. 비행하는 재미를 좀 더 높여주는 가상 조종성 모드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청룡이 있어. 흑요석 불사조. 와, 이거 멋있다. 가상 조종석은 FPV 모드에서만 실행이 되고 컨트롤러를 기울여서 비행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프리모션 모드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안티그래비티 A1은 8K 30프레임 촬영을 지원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성본이 8K가 아니라 360도 원본 자체가 8K라는 점인데요. 그 안에서 원하는 구도만 리프레이밍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이 4K 해상도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과감하게 크롭을 하면 화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볼 수도 있는데 이 역시 360 촬영 방식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60 스티칭 기술 역시 업계 최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정이 되거든요. 다만 사람 키 높이처럼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촬영할 경우 상황에 따라 스티칭 경계가 살짝 보이거나 움직임에 따라 한 번씩 울렁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펠러 날개의 잔상이 조금씩 보이는 현상도 가끔 있었는데 360 카메라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 자체에 집중해서 보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화질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안티그래비티 A1이 어떤 제품인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걸리는 게 있다면 아마 가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 드론을 계속 쓰다 보니까 한 가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더라고요. A1 드론은 잘 찍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찍는 행위 자체를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드론에 더 가깝다고 느꼈어요. 한 번의 비행으로 결과물을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또다시 꺼내보고 다른 시점으로 또 만들어보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1은 단순히 비싸다 싸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이 방식의 촬영이 나한테 필요한가? 이 질문으로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360 드론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라고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촬영을 해보고 싶었지만 조종이 부담됐던 분들, 샷을 놓칠까봐 항상 긴장하면서 드론을 날렸던 분들, 혹은 기존 드론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안티그래비티 A1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볼 만한 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편집 자유도와 콘텐츠의 다양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부동산, 이런 공간 투어 콘텐츠를 다루는 영상 제작자, 그리고 크리에이터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스타 360이 왜 굳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360 촬영 결과물을 제공하려 했는지,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걸 만들었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브랜드인지, 그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제품이 아닐까요? 여기에 AI 편집 기능까지 더해서 누구나 더 쉽고 더 자연스럽게 더 시네마틱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완성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조종기, 안티그래비티 사이트를 참고해보면 추후 출시할 수 있다는 말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렇게 안 쓴 채로 모션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날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러 움직이는 거에 따라 움직이긴 해요. 이 방향으로 갑니다. 방향을 돌리고 어렵다 근데. 그래도 높게 띄우지 않고 시계 비행을 할 때 C모드로 변경을 한 상태로 천천히 날리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 아마 1, 2주 안으로 업로드 될 것 같은데요. 360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하시겠지만 처음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 편집하는 방법과 조금 더 쉽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앙.